일본계 그 대부업자들이 그 채권 추심할 때 그 사용하는 내용 지문을 한번 봤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당신은 뭐 채무자가 어떻게 졌는데, 당신은 평생 쫓아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재판해가지고 소멸시 연장하고 이래가면서 어디 가기만 하면 뭐 부동산, 아니, 유채동산이라도 압류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핏 듣기 우스운데, 그 섬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써먹을 만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회사에다가 1억 원을 투자했다. 근데 그 회사가 망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대주주에다 대표이사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 내가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지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표이사든 대주주든 회사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행위를 해주는 것 뿐이지 책임을 누구한테 갑니까? 법인 겁니다. 유한 책임이라고, 유한 책임. 그런데 이제 이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사람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무한 책임 사원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법무법인입니다. 한명회사 형태의 법무법인들은 변호사들이 다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뭐냐? 1인 이상의 그 무한 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합자회사 형태입니다. 어쨌든 무한 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강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자, 무한 책임 사원하고 유한 책임 사원이 있다면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한 책임 사원이 하겠죠. 뭐냐, 유한 책임 사원이야 자기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돼, 회사 망하면은. 근데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 망했다. 그 순간 튀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즘에 합자회사 형태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모투자 전문회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모투자 전문회사. PEF라고도 하는데 펀드 형태가 이제 합자회사 형태를 많이 띱니다. 왜냐면은 GP라고 그러죠. 제너럴 파트너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그 무한책임 사원을 얘기하고 LP라고 합니다. 유한책임 사원을 리미티드 파트너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 갖다 붙이면은 예를 들어 조지 소로스나 JP 몰건 이런 사람들이 무한책임 사원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유한책임 사원 역할을 해요. 그 유한책임 사원은 돈만 투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나 뭐 JP 몰건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거야. 굉장히 움직이기가 편하겠죠.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한다. 근데 합자회사 상태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의사결정권의 대부분은 그 제너럴 파트너, 즉 무한책임 사원에 있기 때문에 요즘 펀드가 합자회사 형태를 많이 띱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고 나머지는 따라다니는 형태예요. 사모투자 전문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뭐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것들이 그 펀드 형태의 회사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M&A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M&A에 관여할 수 있게 제도가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경매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경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도 보면은 그 가압류, 가처분 무슨 근저당권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경매가 돼요? 경매가 되면은 경매로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죠? 취득 방식이 원시 취득이에요. 처음 취득하는 것 같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고치고 이렇게 색칠하고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고, 그죠?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M&A도 그렇습니다. M&A도 보면은 잘 나가는 회사예요. 벤처기업에서 기술도 좋고 정말 뭐 수익성 있는데 딱 하나 경영진의 문제가 있는 게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그냥 아무나 보면 조인트 까고 뭐 돈 벌어서 뭐 이중 자국 만들고 뒷주머니 차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무슨 연예인들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대표이사들 뻑하면 구속되고, 그죠? 우리나라 대표이사들 구속되면은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헤지펀드들이 제일 좋아해요. 주가가 팍 떨어지거든. 그때 가서 싼 가게 주식 사놓으면은요 좀 있으면 올라요 다시. 구속되고 주가 내려갔다가 한 1년 있으면 다시 올라가. 1년도 안 걸려요. 몇 달이면 올라가 다시. 아무튼 자, 우리 주위에서도 지금 M&A가 큰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주위에서도 그런 기업들 많이 있어요. 정말 돈 되는 아이템인데 기술도 좋고. 근데 보면은 대표이사 한 사람 때문에 사무실도 안 나오고 맨날 전화로 뭐 물어보고 하면서 돈만 빼다 쓰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못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만 딱 도려내면 되는 거야. 주식을 인수해가지고 내가 대주주가 되면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저분한 거 다 도려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되팔든지 아니면 내가 운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M&A입니다.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M&A는 기업 사냥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경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매도. 경매로 뭐 집을 사면은 재수가 없다는 동 뭐 이래가면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서 또 돈은 되게 좋아해. 환장을 합니다. 그러면 남한테 더 못하시다면서 경매로 사면 재수가 없다는 동 이러면서 그거 안 좋은 시각이에요. 경매 같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라는 게 피 아닙니까? 나라로 따지면은 경제로 따지면은 그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안 갚는 채무자들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선량한 채무자도 있겠지만 악덕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기업 M&A에 관해서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아버지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다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맨날 임금 착취하고 막 이런데도 사장님이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M&A가 좀 저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야 능력 없는 사람이면은 하면 안 되지, 회사를. 그죠? 헤지펀드,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관가신사 보셨어요? 영화? 거기에 보면 기업사냥꾼, 리차드 기어가 기업사냥꾼, 사관신사 아니야. 프리티 요먼. 그 리차드 기어 회사를 사가지고 분할해가지고 막 팔고 이래가지고 떼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하고 막 아무튼 M&A를 갖다가 경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거 좋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돈이 나쁘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돈은 양반들은 돈도 안 만졌잖아요. 저기 종론 보러 가서 가지고 와라. 저 더러운 거니까 안 만진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전부 다 돈 벌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돈은 좋은 거다. 그죠? 대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해도 내가 뭐 지분 10%밖에 안 돼요. 가장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회사를 맘대로 해. 그렇다고 그 회사가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90%는 다른 사람 주주들 거예요. 내가 대표이사를 한다고 내가 이 회사를 갖다 맘대로 하고 분식 해결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야죠. 긁어내야지. 그래야지 국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처음부터 다른 회사를 갖다가 그 경영권을 갖다가 인수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헤지펀드도 비슷합니다. 헤지펀드도. 기사 한번 보셨나요? JYP가 설립한 J튠. 이게 상장 기업이죠. 그러니까 JYP는 상장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J튠이 뭐 B가 이제 막 그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진영하고 미스 A 그 팀이 걸그룹이 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J튠의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일각에서는 이게 우회 상장이 아니냐. 우회 상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상장 업체죠. 근데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비상장 업체예요. 얘 상장을 하고 싶어. 상장을 하려면 근데 코스닥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모두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상장 법인을 사버려. 그러면 가만 놔둬도 내가 상장된 거죠.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대주주가 돼가지고 경영자 바꿔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상장되는 거예요. 이게 우회 상장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장의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우회 상장의 얘기를 하는데